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가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가계약을 체결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거래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비슷한 맥락으로 녹취를 하게 된다면 거래 합의와 약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약을 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은 거래 대상물의 위치와 거래 금액,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약금입니다. 첫 번째,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거래 대상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롯데아파트다 할 경우에 쥐번가 동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아파트다, 이런 식의 그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특정이 거래 계약서에 특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금액에 관련된 사항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이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매매 대금과 계약금, 잔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0억, 계약금 1억으로 기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서둘러서 매매를 확정하고 싶어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금 일부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을 경우 이 돈이 가계약금이 되는 것이고 계약금의 일부인 성격으로서의 가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전후로 금액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위약금 관련된 조항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 후에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내용, 또는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당사자 일방 중 누군가가 이 계약을 어기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분명히 해두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조건들을 양 당사자에 보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 계좌번호를 받고 송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가계약에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계약에 꼭 필요하고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